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부트의 환경 세팅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처음 접할 때 설치와 설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드, 즉 통합 개발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아이들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이클립스, 그리고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자바 개발에 적합하지만 사용 경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오랜 전통과 다양한 플러그인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인텔리제이는 자동 완성과 코드 추천, 그리고 스프링 관련 기능이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환경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설정을 대부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UI가 직관적이고 코드 분석 기능도 매우 뛰어나서 초보자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클립스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실습의 편의를 위해 인텔리제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인텔리제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가 바로 제트브레인즈에서 제공하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버전과 울티메이트 버전이 있는데 스프링 부트 학습용으로는 커뮤니티 버전으로 충분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 파일을 내려받은 후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 후 처음 실행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화면에서 왼쪽 메뉴에서 스프링 부트를 선택합니다. 이름에는 예시로 데모라고 입력하고 저장 경로와 언어, 빌드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그룹과 아티팩트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JDK 버전은 보통 17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이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의존성 추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즉 의존성을 선택합니다. 스프링 부트 버전은 자동으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웹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스프링 웹을 추가합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경우 G파나 MySQL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조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스프링 웹만 추가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완료 또는 피니쉬를 눌러 프로젝트 생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왼쪽 프로젝트 트리를 보면 src 메인 자바 폴더 아래에 기본 패키지와 데모 어플리케이션 자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입니다. 또한 리소시즈 폴더에는 설정 파일인 어플리케이션 프라퍼티즈와 정적 리소스 관리 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스프링 부트의 기본 프로젝트 템플릿이며 나중에 확장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환경 설정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리소시즈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새 파일을 선택하면 새로운 설정 파일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라퍼티즈 또는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파일의 서버 포트,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환경 변수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기본 파일만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파일을 생성하는 메뉴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파일을 선택한 후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인텔리제이에서는 자동으로 파일 확장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프라퍼티즈만 입력해도
올바른 파일 형식으로 생성됩니다. 파일을 만든 뒤에는 필요한 설정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후 실습에서 자동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라퍼티즈, 파일을 실제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창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설정 파일이 프로젝트에 추가됩니다. 이 파일은 스프링 부트의 핵심 구성 파일로 서버 포트, 로깅 수준, DB 연결 등 다양한 설정을 담당합니다. 이제 이 파일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실행 테스트와 기본 컨트롤러 작성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기본 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환경 설정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설치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사용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의존성을 추가하고 설정 파일까지 직접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이 중심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기본적인 개발 환경은 완전히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스프링 부트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